중요한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비트코인의 셀사이드,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는 쪽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야?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알고라닌 미국, 업비트 1억이 눈앞, 바이낸스 69,000이 코앞. 촬영 시각은 3월 5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자, 일단 차트 보고 가시겠습니다. 1억 원이 눈앞입니다. 와, 지금 오늘 고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900이 말이야. 9,700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고가가. 와, 진짜 눈앞입니다. 자, 바이낸스 기준, 달러 기준으로도요. 네, 69,000달러가 코앞입니다. 왜 여기는 눈앞이고 여기는 코앞이냐? 달러 기준 전고점 돌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냐? 오늘 보니까요. 가장 고점으로 갔을 때가 68,686달러. 약 한 320달러만 더 오르면 네, 전고점 돌파하는 거였습니다.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우리나라 1억 그리고 전고점 뭐 이런 숫자가 호주에서는요 10만 호주 달러를 돌파했어요. 10만 우리로 치면 한 1억 느낌일까요? 유럽에서는 6만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전고점을 돌파한 나라 세계 22 통화권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22 통화들 가운데 비트코인 지금 전고점 돌파했냐? 여기 보니까 아직 통과 못한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스위스 프랑,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러시아 루블에서도 네, 신고점 찍었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죠. 매수 평균 단가로 보자면 이미 신고점입니다. 이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매수 평균 단가, 온체인상에 기록된 매수 평균 단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다? 신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자산들 순위를 봤습니다. 가장 자산이 큰 건 당연히 금이겠죠. 골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순 쭉인데 자, 비트코인이 원래는 10위였는데요. 메타를 제치고 9위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은과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은도 조만간 제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로 치자면요. 시총 14위라고 하는데 네, 제가 오늘 기준으로 다시 다 해보니까 13위가 됐습니다. 여기 가치를 보자면요. 이제 스위스 프랑도 넘어섰고 루블도 넘어섰잖아요. 호주 달러와 대만 달러도 이제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진짜 대안화폐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되는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 자, 이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와는 다른 분야에 있는 상품 담당이거든요. 이 마이크 맥글론이란 분이 와, 요즘 보니까 대안화폐로 거듭나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전 앞서 보여드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처럼 투기 자산에 불과하고 통화가 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말대로 진짜 대안화폐로 거듭나고 있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 가격은 어쨌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무려 2월에 43%나 올랐습니다. 이 월봉이라고 이제 매달 얼마를 올랐냐를 보자면요. 와, 예, 3년의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조정 없는 상승. 네, 왜일까요? 당연히 ETF 덕이겠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늘고 있는데요.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요. 29일, 3월 1일, 3월 4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루 평균 한 3,500개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3,500개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평균을 내자면 3,500 BTC 이상 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하루 채굴되는 양이 약 900개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의 수량은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굴된 비트코인 수량은 6,160개에 불과했습니다. 와, 이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딸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ETF 가운데서도 블랙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인 IBIT 운용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운용자산 100억 달러 돌파가 출시 7주 만에 기록한 수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실 그 왜 상장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라고 해서 오픈하고 나면 막 시장에 관심이 쏠리니까 거래량이 많을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블랙락이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블랙락 IBIT만 24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뭐 한때 33억 달러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블랙락이요.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인데 산하 펀드 투자 목록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했습니다. 자, Strategic Income Opportunities, 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자잖아요. 23년 1분기 기준으로 순운용 자산이 9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락이 운용하는 자산 중에는 ETF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ETF를 편입하는 또 펀드가 있어요.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총 합쳐서 9조 달러인데 이 펀드가 그러니까 이제 큰 펀드 다양한 자산을 이제 편입하는 펀드가 우리 이제 비트코인 편입할 거야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편입할 수 없죠.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겠죠. 그러면 블랙락이니까 당연히 자사 ETF를 편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ETF로 들어오는 돈, 사실 ETF로 들어오는 돈 요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ETF로 들어오는 돈은 이제 남들이 이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블랙락이라는 펀드가 또 ETF를 편입을 해요. 그러면 ETF에 대한 수가 또 생기는 거죠.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ETF 자금 유입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CEO는 이를 두고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억눌린 수요로 인해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간의 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ETF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가 가능해진 거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급하게 비트코인 ETF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ETF도 리얼 캐시, ETF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위잖아요. 진짜 돈 포함해서 엄청난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8.4억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건 ETF 등 주로 기관들이 투자하는 상품이겠죠. 그리고 30일간 요거 485억 달러 유입됐다는 건 기관 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자금을 다 합친 겁니다. 21년 10월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통금융은 ETF 판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ETF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뭐 망설이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이 해당 기관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야, 왜 너는 왜 비트코인 ETF를 취급 안 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통금융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 수요는 지금보다도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비트와이즈 CIO가 한 얘기인데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메릴린치와 웰스파고는 이 모든 고객은 아니라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사실 고객이 원하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사만의 특별한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신들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은 자산이라서 제공 안 하는 건데 사실 다른 금융회사는 이 고객이 원하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 투자가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런 금융회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는 더 급증할 겁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중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지난주고요. 이게 이제 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오른 거고요. 주중에 너무 많이 올렸어요. 여기 횡보할 때는 언제요? 주말입니다. 뭐지? 싶죠. 이게 뭐다? ETF 출시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주말보다는 주중에 가격 급등 추세입니다. 주중이란 얘기는 뭐예요? 미국 증권시장이 열려 있을 때, 곧 ETF 거래가 가능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ETF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주말을 돌려줬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코인러들 투자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니까 사실 가격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제 앞으로 ETF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면 늘수록 주말 변동성은 거의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갑자기 급등했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야 ETF 때문인데 이게 뭐야? OTC 잔고가 부족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인해 보진 못해가지고 이제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위그놀렌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블랙락은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요. 피델리티와 아크는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지난주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냐라고 보니까 이 OTC에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냥 시장가로 긁어서 비트코인을 모으다 보니까 네, 갑자기 강력한 비트코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건 장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건 비트코인 가격에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다만 장내에서 사면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면 사실 시장가를 긁으면서 가격을 바로 밀어 올리거든요. 하지만 장외에서 사는 건 비트코인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사는 게 가격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OTC 잔고 부족에 대해서요.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건 넌센스다. 공개되지 않은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악 가능한 주소의 BTC 유출입 흐름을 봤을 때 유동성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하게 오른 게 장외에서 OTC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장외 물량은 있는데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비트코인의 셀사이드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는 쪽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야?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나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없어 들고 있는 게. 팔 수 있는 비트가 바닥이 날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 기관들이 사들이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거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뭐냐? 코인베이스가 다른 바이낸스 등 다른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싸게 가격이 거래되는 걸 말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주로 기관들, 미국 기관들이겠죠.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미국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크립토컨트 CEO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USD입니다. 마켓에서 코인베이스 거래 비중이 53%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기관들의 거래를 거의 담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매물 압박은 없을까가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막 호재를 말씀드렸잖아요. 매물 압박을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일단 GBTC입니다. 사실 상장 초기에 ETF가 상장된 초기에 GBTC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격이 급락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데 유출량은 GBTC에서 나오던 비트코인 양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줄고 있었는데 갑자기 29일 날 GBTC 순유출액이 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유출량이 줄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양이 늘었지? 라고 봤더니 바로 제네시스발 매도세가 있습니다. 법원이 최근에 제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GBTC 주식 매각을 시작해도 좋다, 매각해도 좋다라고 판결했거든요. 그 얼마가 있었냐? 뭐 가격을 보니까 당시 가격으로는 13억 달러 법원이 승인 내렸을 때 현재 가격은 19억 달러인데 지금 아마 더 가치가 크겠죠. 아마 요거 매도세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트 걱정은 거의 재벌 걱정 수준이죠. 왜냐하면 아까 GBTC 물량이 이렇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끼케야 횡보 정도? 이게 뭐냐? ETF가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물량 정도는 약간 쥐꼬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ETF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봤을 때 전체 ETF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돈이 전체 ETF 가운데 9%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유통량의 무려 4%에 달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지 한 달 반 지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앞으로 유통량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건 ETF 전체로도 봤을 때 비트코인 ETF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매물 압박은 바로 채굴자 물량이거든요. 이 채굴자들이 뉴스에 팔자 소식에 ETF가 상장된 다음에 매도량을 거의 다 들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왔었죠. 그런데 채굴자들 보유량을 봤더니 21년 7월 이후 가장 적습니다.
얘긴 뭐예요? 이들 물량을 다 흡수하고서 ETF가 이들 물량을 다 흡수하고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가격 변수는 바로 매크로가 될 텐데요. 그레이스케일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게 암호화폐 상승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시장 내부만 봤을 때는 사실 그닥 뭐 학잘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감안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팩토마인드에 네이선 님이 그 트윗을 올린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코인이건 주식이건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소는 바로 FOMC 금리 가이드다라는 겁니다. 3월에 열린 FOMC에서 다들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할 텐데요.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나 주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좀 안 할 것 같은데? 늦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발표되는 지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1월 근원 PCE 지표였는데요. 앞으로도 뭐 지표들 계속 나오겠죠. 지표를 계속 보시면서요. 페드가 연준이 FOMC 때 어떤 가이드를 내놓을지 이 부분은 코인을 투자하고 있지만 매크로 지표 역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